네, 오늘도 글로벌 ETF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판, 파란판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PDR S&P 500 ETF는 빠지는 움직임, 그리고 DIA ETF도 소폭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인베스토 QQQ는 소폭 오르는 모습이 관측이 됐죠. 나스닥이 간밤에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아이shares 반도체 ETF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데 역시 1%대 낙폭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XLK ETF 기술, 금융은 좀 다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기술주가 간밤에 오르면서 0.06% 오른 것과 반면에서 금융주는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내면서 시장 분위기 그대로 반영했죠. 2%대 낙폭 키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웨이브 드라이버크 쇼핑 지수가 최근에 계속 좋았었는데 무려 8%대 급락이 나온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바네크 골드 마이너스 ETF는 금값 상승의 영향을 받죠. 0.07%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일 펀드의 경우에는 역시 오일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급락세를 따라가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ETF, 하락 ETF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밤에 많이 올랐던 ETF는요, 석유 하락이었습니다. 원유값이 하락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빅스 선물지수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확실히 여기에 매기가 확산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금융주가 하락하면서 금융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도 많았던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국채,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지면서 몰린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소형주 단에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흐름 연출이 됐습니다. 반면 하락 ETF 살펴보시면 천연가스, 원유, 석유 이렇게 오일 관련 시장이 움직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금융 섹터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밀린 거 따라가는 모습 나타났고, 또 금속도 함께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ETF 시황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글로벌엑스 아시아 전략 담당 한동훈 이사 연결해서 화상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엑스 한동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ETF 시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확인 좀 해주시죠. 네, 최근 ETF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빠르게 미국 정부에서 예금 보증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6%의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약간 마무리된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금일 유럽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까지 번지면서 시장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현재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 시장은 전체적으로 한 6조 6천억 달러, 원화로는 한 1경이 안 되는 그런 규모가 있는데요. ETF는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든지 채권, 원자재, 자산 배분, 인버스, 레버리지 등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모두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충격이 웬만하지 않으면은 ETF 전체적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난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3일 동안에 전체적으로 ETF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50억 달러가 있었거든요. 이 뜻은 결국 뭐냐면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 봤을 때 투자 시장 자체에 대한 경계심이 발생을 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금 유출을 주도했었던 것을 보게 되면은 미국 주식에서 한 75억 달러, 3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주식 5억 달러를 포함해서 한 80억 달러가 3일 동안에 자금이 유출이 됐었는데, 다만 미국 채권이라든지 원자재형 같은 경우는 자금 유입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단기 트레이딩성 자금인 레버리지, 인버스 자금 유입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기회로 다가왔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름이 위험이 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느낀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ETF 시장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강세를 보인 섹터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강세를 보인 ETF도 보면은 솔직히 중구난방입니다. 뭐냐면은 화요일 시장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화요일 시장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위험 자산 중에서도 가장 이제 예민하고 민감하게,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비트코인, 크립토 섹터가 있었죠. 크립토 섹터의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비토라는 ETF가 14%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다만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비트코인 선물은 이렇게 14% 올랐었는데
비트코인과 가격이 연동되는, 보통 연동되는 걸 알고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코인베이스 같은 그런 크립토 관련 주식 같은 경우는 테크 쪽이 지금 센티멘트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이제 벌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위험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는 금 또는 은 같은 경우가 성과가 좋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이볼이라는 ETF 같이 장단기 금리차를 활용한 옵션 전략이 있는데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면 성과가 좋아지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최근에 2년물이 어제였죠. 어제 2년물이 1% 이상 급락을 하면서 10년물과 2년물이 금리차가 다시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성과가 최근 3일 동안 성과가 좋았었고요. 성과가 안 좋았던 섹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당연코 은행주였습니다. 은행주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은행들이 있죠. 그리고 미국의 지방은행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거든요. IAT라든지 KR이라든지 이런 ETF 같은 경우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 20% 이상 급락세를 보이면서 안 좋은 영향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어둡다 보니까 그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머니플로우가 활발했던 ETF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ETF 시장에서 주식형에서는 자금이 나갔었는데 채권형이라든지 원자재형으로는 자금률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과가 좋았던 것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같은 트레이딩 유형 쪽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최근에 채권으로는 자금 유입이 좋았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뭐 장기채 이런 것들이 아니라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채권들이죠. 티커로 보면 이제 BIL이라든지 SGOB 같은 초단기 채권들로의 자금 유입이 몰렸고요. 이들은 결국은 현금성 자산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 결국은 초단기 채권으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이 자금들이 결국은 ETF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고 한 뜻은 결국은 시장이 돌아올 때 조금 다시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자금들이 아직은 대기에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금 관련된 ETF들도 자금 유입이 좋았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자산 쪽으로 선회를 하는 자금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 변동성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자금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레버리지가 있었는데 특히 기술주가 최근에 하락을 했던 터기 때문에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QQQ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우드 아크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금 유입이 들어왔었습니다. 자금 유출로 보면은 은행 섹터 ETF, XLF 자금이 많이 빠졌었고 다만 흥미로운 거는 아까 20% 이상 빠졌다고 했던 지방은행 ETF들로는 되려 자금이 5천만 불 이상 자금 유입이 되면서 저가 매수 형태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테마 ETF 중에서도 미국 인프라에 투자하는 글로벌 X ETF 페이브라는 ETF로 자금 유입이 있었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데 좀 저가 매수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이 유효할까요? 네, 최근에 시장들이 보면은 투자자분들이 채권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솔직히 채권 ETF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의 영역이었는데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공부가 많이 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채권 금리 변화에 시장이 미친 영향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채권에 대해서 많이 보고 계신데요.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던 한 6개월 전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의 10년물 같은 경우가 박스권 레인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 급락세를 보면서 10년물이 3.5가 밑으로까지 빠졌습니다만 최근에 결국은 10년물의 레인지를 보면은 하단은 3.5, 3.6 그리고 상단은 4%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권 금리가 가격과는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4%에 다다르게 되면은 채권 투자를 고려하시는, 진입 타이밍을 고려하시는 이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3.5%, 3.6%라든지 이렇게 본인만의 하단을 정해놓고, 거기에 다다르게 되면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물량이 온다든지, 이러는 단기성 트레이딩을 하는 채권형 자금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이것을 채권을 트레이딩 할 때,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 변동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미국제 20년물 ETF인 TLT ETF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조금 더 크게 이제 변동성을 트레이딩을 하시기 위해서는 20년물의 3배 레버리지 TMF, 3배 인버스 TMV를 활용하시기도 하는데
투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은 하루하루 수익률의 3%를 추정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복리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 성과의 3배를 내지 않다는 점을, 이 점을 분명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전 세계 채권이 미국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하지만 이와 같은 박스권이 이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미국 이외에도 이머징 채권을 통해서 기회를 저희가 찾을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머징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신용 등급이 조금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이 클 수는 있겠죠. 이머징 채권 ETF인 EMBD 같은 경우는 한국을 포함한 중동 국가 등 이머징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만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20년보다 훨씬 짧거든요. 듀레이션 한 7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머징 채권을 통해서도 지금의 그 10년물 채권의 레인지가 있다면은 거기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한번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엑스 아시아 지역 전략 담당 한동훈 이사와 함께 ETF 시황 들어봤습니다.